와중에도 영화 Look at Me, Touch Me, Kiss Me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영화 Look at Me, Touch Me, Kiss Me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Kiss Me 에피소드를 연출하신 김태식 감독님과 홍원표, 이태경 배우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재진분들께 선보인 영화 Look at Me, Touch Me, Kiss Me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서울에서 펼쳐지는 각각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뉴 아시아 키치 로맨스 영화입니다. 오는 12월 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자리에 계신 세 분의 인사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ook at Me, Touch Me, Kiss Me에서 키스 미를 연출한 김태식입니다.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줘서 고맙고요. 그 뒤쪽에 그 스태프분들도 꽤 계신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미에서 소연 역할 맡은 이태경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미 에피소드에서 기남 역을 맡은 홍한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이렇게 독립영화지만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시네마 유원과 CGV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의 원작이 있었습니다. 김경주 작가의 틈만 나면 살고 싶다. 그 안에 37개의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김 작가하고 6명의 캐릭터를 뽑아가지고 3파트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주인공들의 캐릭터들이 꽤 동남아시아 인들이 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하고 합작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그쪽 번역본을 그쪽에다 보내줬고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이 와서 같이 공동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공동 제작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영화라는 작업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이번 작품 경우 꽤 빠르게 진척이 되었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은 촬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투자가 스톱이 됐다. 그런 비보를 받고 말레이시아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지금 두 편으로 그러면 할 수밖에 없으니 각자 15분 정도의 분량을 좀 늘립시다. 그래가지고 보충 촬영 계획이 좀 있었었는데 어차피 좀 분량을 늘려야 하면 할 수 없이 늘리고 둘이 이야기를 말레이시아 감독하고 나눴던 차에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자가 이거 원래 삼기고 계약 아니었냐. 그래서 크레임을 좀 얘기가 살짝 비치는 바람에 말레이시아 PD님이 이거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또 사실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고 그런 3개국의 어떤 흐름을 잡았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저희가 인도네시아 제안을 좀 한번 했었습니다. 10분만이라도 우리 말레이시아와 한국과의 이어진 브릿지 영상이라도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인도네시아 대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정도는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팀을 꾸려놓은 걸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 지금 이제 이번에 찍은 분량 가운데 터치인데 새로운 감독이 오고 1박 2일 만에 영화를 다 찍은 거예요, 사실은. 예산상 문제, 시간상 문제로. 그 당시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막내도 못하고 줌 미팅을 통해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면서 10분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여자 감독님이 나 30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슬로우 모션 다시 돌리고 한 10분 정도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갖고 참 재주꾼인 연출자였었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기남이라는 역할은 타지에서 중장비를 몰면서 번 돈을 이제
거의 전부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낼 만큼 가족들밖에 모르고 어떤 연애 경험은 또 전무한 인물인데 또 이런 기남한테도 또 어떤 우연치 않게 비밀스러운 이제 연애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키스를 잘하고 싶은 어떤 순수한 열망을 가진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태경 회원님. 네, 소연이도 기남이처럼 두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도 좀 속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서 좀 있는 것 같고 제알 고수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소연이가 기남이만큼 사실 서투르고 누구보다 좀 사랑이 많이 고팠던 사랑이 많이 목마른 인물이라는 게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장비 속에서 어떤 이제 소연과 찍었던 장면이나 키스방 이런 부분들이 장소가 굉장히 좀 협소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선이라던가 어떤 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눈빛이나 어떤 이런 어떤 클로즈업 사진에서 담겼을 때는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이태경 배우가 그 너무 사랑스럽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반응이 저절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이 워낙에 당시에 되게 잘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고 연기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소연이가 조금 속을 잘 알 수 없고 좀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기남이가 워낙 좀 적극적이니까 어떤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밸런스가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배우님 연기를 보면서 좀 안심하면서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이 그 상당히 그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 과거하고 미래의 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도시도 많고 곳도 많고 이번에 그 썼던 그 판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노들섬의 그 달빛 노들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 평범한 어느 도시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그 장소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서울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옴니버스인데 그 말레이시아의 그 쿠알라룸푸르,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울에 또 그 세 도시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를 좀 묶어보고 싶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 앞을 나가면은 왼쪽에 그 말레이시아 씬을 보면은 왼쪽에 가다가 그 스티커 붙이는 씬에서 돌아보면은 서울의 한 곳, 또 앞으로 가다 보면은 자카르타의 한 곳, 이렇게 그 세 이야기의 도시를 풍경만이라도 좀 섞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그래서 소스도 왔다 갔다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좀 아쉬워서 그 키스미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남산타워 씬은 그 앞에 그 타워가 두 개 비치는데 그 앞에는 한남동에서 그 남산타워 비추듯이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사실 쿠알라룸푸르 KR 타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좀 이 도시를 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뭐 막대 이렇게 발효된 것도 있고 뭐 쭈쭈바 형태의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덜 더럽게 보이거나 뭐 좀 더 야하게 보이고 뭔가 어떤 청각이라도 그 푸르르 쩝쩝하는 어떤 그런 소리라도 좀 죽일 수 있는 뭔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어떤 질감의 아이스크림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순백의 빵빠레를 좀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그 제작부한테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 2월에 이 영화가 말레이시아에서 개봉을 했고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1월달이었나? 일단 그 영화제에서 이게
그 상영을 했어요. 근데 그 기남의 그 아이스크림 키스씬하고 엔딩의 그 포크레인에서 키스하는 씬들이 정말 그 관객들이 그 박수치면서 휘바람 부르는 소리까지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상영할 때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 씬을 빼면은 15세, 그 씬을 집어넣으면 18세에서 그 말레이시아 그 대표가 이거 자를 수 없다 해가지고 18세 등급으로 말레이시아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좀 연기할 때 사랑이 커지는 걸 뭔가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소연이가 좀 이렇게 겪게 되는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기남이 같은 구애를 받은 게 좀 기남이가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좋아지지만 이 사람이 나의 전체를 봤을 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를?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었는데 좀 다행히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콘티적으로 기남이뿐만 아니라 소연이의 어떤 서사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아서 네, 다행히 좀 그러한 도움들을 많이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틈만 나면 살고 싶다는 그 책 안에 그 인물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약자가 주였고 그 다문화 그 가정이 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삶의 유머나 그 블랙 코미디가 저는 좋았어. 그 영화에도 그 충분히 그런 사람들의 유머들 이런 것 좀 많이 담고 싶었었습니다. 그 먼저 그 혼혈에 대한 뭐 부담감 이런 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뭐 동남아나 어떤 뭐 남미 계통의 어떤 혼혈 쪽의 어떤 놀림도 이렇게 받고 자라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갖춰진 어떤 뭐 사극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길고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해서 자신 있게 표현해내면 되겠구나. 그 외에 이제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회적 약자,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화적 안으로 이렇게 담아내기보다는 왜냐하면 주변에 또 이제 그 받쳐주는 또 뭐 백이통이나 뭐 고철 또 소연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차별하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약자로 보여주지는 않으셨어가지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장비는 네, 당연히 이거를 준비하면서 장비를 이제 운행하는 신이 한 2회차 정도 있었는데 1회차 때 이제 처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장비를 타서 기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공간이 넓은 데서 이제 이동적인 수단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어떤 차량과 크게 다르진 않아서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어떤 키스의 어떤 혀를 갖다가 표현하는 어떤 버켓의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줄 때는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기사님께서 이렇게 좀 재밌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홍한표 배우는 그 저희 스텝이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이국적이다는 모습을 가진 배우가 있다고 그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태국에서 촬영한 카오산 탱고였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굉장히 순박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졌고 직접 한번 만나서 낮술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들은 이야기는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좀 자랐던 그 시간이 있었고 그 포크랜드 그때 뭘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다고 난 들어서 포크레이트 몰고 또 인도네시아 잘하고 딱이네. 그리고 이제 낙점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경 배우는 그 단편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사실 그 제목 그 타이틀을 잊어먹었다 아까 물어봤던 집 밖은 위험해라는 단편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아파트 안에서 혼자 지내고 밖을 안 나가는 그 캐릭터였는데 방 안에서 혼자 정말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엔딩 씬도 보면은 아마 그 아파트 밖에서 마스크 쓰고 키스하는 씬이었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네. 그리고 만나서 캐스팅을 됐고 그때 첫 느낌은 그 단편 영화를 보고 정말 이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 찍으면서도 그 정말 앞으로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큰 배우들 두 분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20대 때는 약간 외골수 기질이 있어서 진짜 한 운물만 좀 파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다양한 취미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요즘엔 좀 연기를 하는 시간보다 연기를 안 하는 시간을 더 잘 보내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쉬는 날들을 더 잘 보내려고 하고 좀 하루에 정해둔 루틴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잘 수행했을 때 그냥 만족하는 정도로 좀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냥 제가 만족하는 기준치가 너무 높지 않도록 좀 사소하고 작은 거에도 제가 만족할 수 있게 좀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남이한테요. 네. 기남아, 너는 그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매력이 많은 친구잖아. 너무 이렇게 그 첫사랑의 한 여자한테만 매여 있지 말고 그냥 네 삶도, 네 일도, 네 연애도, 네가 주가 돼서 사는 삶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하나의 영화로 세 가지의 맛을 볼 수 있는 영화. 네, 맞습니다. 한 편의 영화로 세 가지색 사랑법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영화기도 하죠. 저는 뭐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도 물론 좋아하지만 좀 주제가 좀 단순한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 편의 영화의 주제가 사랑이니만큼 너무 이렇게 머리 쓰면서 보지 않고 그냥 각각의 캐릭터와 두 사람한테 동기화가 돼서 좀 같이 흘러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과 어떤 우리 태경 씨의 의견에 조금 보충하자면 아무래도 서로 다른 세 나라의 감독과 거기서 또 이어지는 배우들과 심지어 스태프들 그 스태프들이 하는 어떤 조명과 촬영 기법까지도 다 다르고 사랑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 담긴 그 인물의 성격들도 다 다르니까 정말 이렇게 좀 또 뭐 무거운 면도 있지만 또는 가볍게 여러 복합적으로 한편으로 세 편의 영화를 전혀 다른 어떤 공간 속에 있는 영화를 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지 싶을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 키스미의 분량을 보면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인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좀 짧은 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중견 배우들도 있었고 전작에서 좀 잠깐 나오던 단역을 통해서 만난 배우들도 정말 그 재능을 보고 다음 작품 꼭 같이 다시 해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음 작품 할 때 그런 말들이 점점 좀 차곡차곡 되다 보니까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없는 인물도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어느 배우분은 계속 뭘 보내요. 뭐 계절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보내고 오늘 아드님 되시고 오셨는데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분들이 좀 잘 되는 그 어떤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재능이 이런 작은 영화에 좀 빛을 발하면 어떨까 하고 좀 많이 좀 참여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뭐 다른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수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 약간 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그때마다 좀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좀 지시를 해주셔서 좀 고쳐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도움을 감독님한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이렇게 매체가 이게 제작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그 쉬고 있는 연기를 하고 싶어도 쉬고 있는 이렇게 연출팀이나 제작팀, 배우들도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작품이라도 제안이 들어오고 한다면 진짜 어떤 작품이든 너무 감사하게 정신 차리면서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한 가지 몇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도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괜찮은 외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격정 멜로나 40대 하드보일드 뭐 청춘 액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죠. 네. 손으로 키스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감독님께서 손동작이 조금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면 뭐 건축학개론에 이제 조정석 배우님이 하셨던 말 이렇게 하는 그런 배 네, 납득이. 네, 맞아요. 그거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캐릭터를 따라했다기보다는 키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좀 공부하고 유튜브에 어떤 키스 강의 같은 게 있으면 좀 그런 거 보면서 좀 착안을 하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 받고 생각나는데요. 처음에 감독님하고 이제 저희 제작 PD님 만났을 때 그 펀치 드럼 클럽에 그 아담 샌들러가 연기했던 여기에 어떤 그 렘퍼런스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어떻게 자칫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모자라 보이고 순수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계산된 행동을 갖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연기를 봤을 때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유쾌하고 뭔가 이렇게 코믹적인 요소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루루한테 다가가는 그냥 순수한 어떤 마음으로만 갖고 임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레퍼런스를 땄다라는 거는 루루를 찾아갈 때 의상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의상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의상에 관한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 예산이다 보니까 의상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좀 갖고 와서 모아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 펀치 드렁크 러브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런 캐릭터를 좀 한번 보고 파란 양복을 한번 준비를 좀 한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그 한국 컨텐츠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또 드라마 이런 것들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거꾸로 다양한 문화들이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 드라마. 다행히 요즘에 OTT 플랫폼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드라마나 영화들은 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소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까운 우리 한국 컨텐츠를 좋아하는 이웃 나라들의 영화 문화도 같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새 국가가 섞여 있는 만큼 보시면서 좀 영화 안에 다양성을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로맨스 영화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보시고 나면은 와, 오랜만에 되게 재미있는 로맨스 영화를 봤다라는 좀 좋은 기분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그 연말에 이게 개봉되어지는 작품 수도 별로 없지만 특히 또 이제 멜로 장르를 띈 영화도 이제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런 어떤 따뜻한 영화 보시면서 겨울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건강히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좀 이렇게 염치 없지만 좀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도 좀 더 다양성 있게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관객들도 다시 이제 극장에 찾아오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나라가 같이 그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할 때 굉장히 코로나가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시기였고, 그 컨셉 자체는 말레이시아가 코로나가 시작,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중, 그 다음에 한국 코로나가 끝날 때는 설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가 끝난 상황인데 그 영진위에서 그 코로나 방역 지원을 해줘서 그 현장에 그 실내 촬영을 할 때는 그 방역 지원팀이 와서 소독과 이런 것도 다 지원해줬고,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는 앰뷸런스 대기까지 좀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스태프들이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고, 대신 그 야외 촬영을 할 때 그 주변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그 움직일 때 뛰어다니고 할 때 그 뒷부분에 왔던 그 사람들에서 통제하느라고 좀 힘든 기억은 좀 생각이 나네요.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저 이제 좀 전 더위에 좀 강한 편이라 촬영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 포크레인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이 입 맞추는 장면은 이렇게 워낙 많이 좁고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막 셋이 이렇게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되게 힘들게 했었던 좀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뭐 협소한 거지만 이게 그 혓바닥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격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크레인이 이제 그 헤드 부분과 이제 이렇게 스윙 돌아가는 회전이 있기 때문에 덜컹덜컹 거리지만 또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소재가 그 이제 주 이루어진 어떤 게 진짜 무쇠다 보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이제 멍이 들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좀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꼭 끌어안고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 그 이태경 배우가 채식주의자인데 그 같이 한번 그 비건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접해보는 비건 음식이었는데 먹을 게 못 되더라고요. 이 정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촬영 현장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굉장히 색다른 비하인드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그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그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멀리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개봉에도 이렇게 꾸준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리도 끝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올겨울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